네, 안녕하십니까.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시즌 0 에피소드 첫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한주수입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같이 하신 두 분의. 저는 로미오 캣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지현입니다. 네, 오지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팟캐스트라는 이 뜬금없는 주제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실 뭐 별 생각이 없고 노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해보는 우리끼리 수다 떠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두 분 지금 약간 한 분은 작업실에 계셔서 좀 어둡고 한 분은 좀 뒤가 예쁘장하지만 저는 실제로 밤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저는 밤 9시인데 둘은 아침 10시니까 이 바이브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뭐 이렇게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간략하게만 좀 사람들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최근에 제가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또 아직도 어제 시차 적응이 끝났어요. 제가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너무 힘들게 한국에서 있다 왔는데 여기 계신 지연 씨 덕분에 좀 편하게 갔다 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저희 택시 기사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되게 짧은 시간이 있었다 오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두 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국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음악이나 어떤 거나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걸 듣게 되면은 혹은 뭐 인터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최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공유하고 이렇게 듣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고의 누구, 최고의 어떤 사람들.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최고랑은 조금 뭐 그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음악을 하는 게 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우리가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냥 뭐 빌보드 차트 1위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또 제가 또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니까 두 분한테 우리 그냥 음악 얘기나 하고 수다나 떨자 그러면서 한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게스트로 불러서 나중에는 또 그냥 동네 옆집 철수 윗집 영희 그냥 음악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매개체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풀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 같이 한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편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처음에는 그냥 수다나 떨면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뭐 저의 제의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너무 좋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연스랑 초면입니다. 맞아요. 지금 누군지 몰라요. 지금 처음 만났어. 지금 네. 모르실 거예요. 녹화 누른다고 딱 누르고 지금 시작한 거가지고 서로 둘이는 몰라. 저는 로미님과는 한국에서 따로 한번 만났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또 인스타그램을 또 알고 계셨었는데 또 둘이 뭐 하시는지. 네, 저는 곡을 쓰고 여러 가지로 살고 있는 곡도 쓰고 기타도 치고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또 그룹 142로에서 또 기타로 활동하고 있는 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142로라고 하면 또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타 치는 친구고 네. 그리고 또 서로 그런 친구 이 친구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로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이 친구가 모르니까. 저도 일단은 곡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곡을 쓰다가 출산을 하고 코로나를 겪고 또 출산을 하느라고 공백이 한 9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집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이렇게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뮤직 콘텐츠 크리에이터 뭐 그렇게 조금 됐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시작은 곡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곡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두 공통점이 분 다 뮤지션이죠. 뮤지션.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네. 곡만 하루하루. 쓰진 않고요. 살아가고. 저는 사실 그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다른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팟캐스트 이야기는 두 분하고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사실 지연 씨랑은 또 저랑 굉장히 오래 알았고 10년 넘게 알았죠. 그럼 안건 더 오래될 수도 있었어요.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서로 알고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지연스 제가 보기에는 지연스가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데 너무 음지에서 저기 작업실에서 맨날 음지요? 음지에서 음지에서? 혼자서 음악만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나와서 좀 말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 또 로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로 되게 처음에 이렇게 막 뜨는 거 보다가 팔로우하고 보니까 제 주변에 팔로우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제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 같이 팔로우함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막 제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오. 네, 캐나다에 있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팔로우를 해요. 저를요? 네. 진짜요? 몰랐어요? 네. 네, 뭐 캐나다 음악하는 친구들 팔로우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제 음악 하시고 이제 다양한 것들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거 보고 저 같은 경우 한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막 저도 아이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을 보면서 사실 특히 한국에서도 여성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을 한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너무 멋있게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주제에 딱 어울리는 그리고 이제 또 지연스랑 둘이 하면 또 누가 듣겠어. 남자들 둘이서 음악 얘기하고 막 기타 얘기하면 이제 아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주실 분이 필요했는데 이미 아주 좋은 그런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봅시다. 잠깐 그럼 저도 일단 지연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지연스는 저를 로미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건가요? 주수님인 건가요? 어떤 게 편한 호칭을 호칭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정해요? 갑시다. 네. 네. 중요하죠. 네. 저는 지연스, 주수님 다 좋습니다. 제 뭐라고 불러드리면 편하실까요? 그냥 로미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이름이 로미어캣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이 세롬인데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맨날 지루하니까 소리만 나면 이렇게 파티션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친구들이 미어캣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미어캣 인형도 선물해주고 해서 인스타그램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머리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별명이니까 로미어캣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길다 보니까 미어캣님, 캣님, 어님, 어캣님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친구들이 로미 이렇게 많이 불러서 로미님 이렇게 불러주셔도 되고. 네. 좋습니다. 로미님과 지연스로 이제 우리는 로미님과 지연스. 네, 이렇게 한번 소통을 통일하고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일단은 시즌 0이라고 우리가 일단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좀 조회수가 한 50 이상만 나오면 성공한 걸로 보고 근데 이제 50은 나오게 우리가 봐도 50은 나오니까 계속 여러 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만약에 잘 돼서 시즌 1이 오피셜하게 런칭할 수 있다면 지금 파일럿 같이 한번 해보고 시즌 1이 런칭할 수 있다면 그때 이제 게스트 분들을 불러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시즌 0은 그냥 우리끼리 아까 입하고 노가리 하면서 그냥 그런 형식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 또 거의 초면이니까 또 어색하니까 이런 간단한 얘기하면서 그래도 일단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니까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 할 건지만 일단 저 공유를 해놓은 상태인데 두 분과 함께 맥기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지연스 그 맥기 맞죠? 이름이 맥기. 네, 맥기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맥기. 사실 이 맥기라는 아티스트는 나중에 이거 우리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편집할 수 있는지. 맥기라는 아티스트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 악기 중고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친구랑 같이 야 이거 중고가 왜 올라? 이러다가 캐나다에 있는 아티스트 뮤지션한테
야, 이거 왜 오르는지 몰라? 맥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진짜 웃긴 타이밍이 제가 당시에 그 롤랜드 폴 스튜디오 414 404라는 그런 테이프 머신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하는 그거를 제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보면서 누가 뭐 물어봐가지고 그걸로 그냥 데모 녹음 같은 거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얼마 안 하거든요, 그게 원래. 그걸 작년인가 언젠가 이렇게 볼런데 엄청 비싼 거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장비가 갑자기 중고가가 3, 4배가 올라와 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거 왜 이래 요즘에 뭐 요즘 카세트 테이프 붐이 다시 오는 거야 하니까 모르냐고 맥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뭔 소리하고 이제 몇 개 찾아봤는데 그 맥기라는 친구가 자기의 그런 기타를 약간 그 포톨 스튜디오에 있는 프리앰프 단만 사용을 하고 테이프 머신 사용한 게 아니라 프리앰프 단만 사용을 해서 아웃풋을 빼서 페달보드로 놓고 해가지고 그 테이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안 좋은 프리앰프를 사용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게 찌그러지게 해서 그 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래서 속으로 아예 또 이상한 애 하나 나왔네 하고 음악을 딱 들었는데 얘 뭐지? 인간이 아닌데 그런 너무 신선했어 저는.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뭐 기타를 이제 바리톤 튜닝을 한다거나 플랫 원을 쓴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오랫동안 기타 쳤기 때문에 옛날 제가 일단 해봤던 짓들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최근에 칸 영화제에서 음악상 받으신 캐스커라는 그 캐스커 이준호 님인가? 이준호 님일 거예요. 님이 이제 페이스북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맥기의 캔디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공유했던 곡 중에 하나인데 그 버스에서 이제 노숙자처럼 기타 치면서 시작하는 건데 그분이 그걸 공유하면서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 다시 야 이거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구나 하고 또 그걸 보는데 근데 제가 그 곡은 못 봤었거든요. 그 곡을 제가 진짜 지금까지 한 200번을 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간지가 나잖아요. 지금 저 맥기 거 따라하려고 약간 조명도 이 바이브 약간 맥기 바이브거든. 제가 나름 해본 맥기 바이브인데 근데 저 같은 사람들 그런 바이브가 안 나오잖아. 우리가 하면은 한국 사람이 하면 안 나오는 바이브. 진짜 노숙자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은 백인이라서 진짜 그 녹음 같은 것도 그 보면은 진짜 그냥 마이크 하나 갖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라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앨범보다 좋아. 그거 듣고 앨범 들으면 못 듣거든 사실. 그 라이브 버전이 훨씬 좋아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다이나믹과 그 2-4에 나오는 그 드럼 머신 진짜 싸구려 드럼 머신 같은 소리인데 너무 간지가 나는 걸 보면서 진짜 와 소름이 돋고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세미나 하는데 그걸 도와주시던 분께서 한 분이 그분도 음악 하시는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활동명이 사일로 했을 거예요. 그분 제가 또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맥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맥기를 아세요? 하면서 맥기를 알아? 님도 그러면서 막 서로 맥기 얘기하고 막 갑자기 디종이랑 같이 한 그거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분이 되게 놀래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맥기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나는 또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막 맥기 얘기 막 널딩하고 막 그랬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지언스는 기타 치시는 분이니까 맥기 알았을 거니요. 그렇죠. 네, 저도 알고 사실 너무 좋아하는 사운드였어가지고 실제로 앨범에 그 플랫바운드를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바리톤 튜닝 막 이런 거 실제로 적용해보고 앨범에 넣고 막 사운드 테스트 해보고 있었는데 맥기라는 가수가 딱 나왔는데 일단 영상이 너무 간지가 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으악 하는 뭔가 그런 다이나믹. 근데 뭔가 그러면서 되게 터프한 느낌도 있고. 그 상남자 약간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션 친구들도 다 그런 친구들인 거예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막 이제 저는 기타 사운드 이런 거 독특한 거에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보는데 막 친구들도 사운드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건반 치는 친구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운드를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시도해보고 막 하는데 이미 유튜브에는 How to make 사운드 이렇게 엄청 많지. 엄청 많고. 네. 그래서 로미님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되게 막 정신 없을 때
그 링크를 이제 제가 클릭을 해서 열어보고 잠깐 보고 조금 듣다가 아 이거 되게 옛날 사람인가 보다. 옛날 미국 사람인가 하고 잠깐 못 들었거든요. 노스타였어요. 옛날 미국 사람인데 되게 안 좋은 녹음 환경에서 그 녹음한 거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사운드가 이렇게 요즘 거랑 차이가 나나 약간 그 생각하고 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컴퓨터 스피커로 들었을 때는 뭐야 이랬는데 딱 헤드폰 이제 집중해가지고 딱 듣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막 되게 드라이한데 꿀렁꿀렁한 게 그 다이내믹이 확 오면서 뭐지? 하면서 막 찾아가가지고 듣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약간 패티 스미스 생각도 좀 났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적으로 약간 그 되게 그런지한데 간지가 나는 그런 생각도 났고 음악을 딴 걸 좀 찾아보니까 새소년 그 한국의 새소년이라는 밴드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제가 차에서 되게 카 오디오로 대충 들었을 때 엄청 좋았을 때 받은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을 좀 받은 곡들도 있었고 근데 너무 충격받은 게 찾아보니까 몇 년 90년대 후반생인 거예요. 네,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저씨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나도 형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아줌마지만 한 50대, 50대 됐으려나? 뭐 생각했는데 너무 어떻게 이 어린 사람이 이런 바이브를 내지? 깜짝 놀랐어요. 하면 팔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앨범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알아서 이번에 보니베어 거도 뭐 한 참여했고 그 좀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 야, 네 바이브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면서 그 스펙트럼을 더 늘려가고 있는 자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지 모르는 그 진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이미 나보다 잘 됐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 잘 되는 거 보고 싫은 애들. 왜냐면 나만 알고 싶은 아티스트. 그래서 그리고 잘 안 돼서 좀 굶어야서 계속 그런 것만 하게끔. 왜냐면 좀 잘 되면 약간 뭐랄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의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도 얘도 막 이렇게 막 그런 성공했을 때랑 그 성공하지 좀 덜했을 때랑 그때 약간 그런 음악의 차이가 있잖아요. 배고팠을 때 하는 음악이나 마치 뭐 계속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옐로우 같은 거 할 때 뮤직비디오 보면은 아직 그 헝그리함이 남아 있잖아. 그런 노숙자 느낌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돼 있어서 지금 음악도 당연히 좋지만 근데 그때 음악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콜드플레이 잘 되고 나서 바뀐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때의 감성을 이제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나오는데 자주 나오지가 않죠. 근데 몇 개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우리 기타 꿈나무들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존 메이어 엄청 좋아하잖아요. 존 메이어 이후에 뭔가 사운드를 고파했었는데 뭔가 새로운 대체 사운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맥기는 또 한 가지 그 존 메이어 말씀하시니까 또 흥미로운 거는 제가 아는 한, 뭐 제가 지금 이제 음악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많이 까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막 음악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제가 그때 음악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2005년도 재즈 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시기에서 이제 재즈 막 하고 이런 애들은 존 메이어 안 좋아했어. 왜냐면 약간 블루스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존 메이어가 그 첫 앨범이 제대로 된 앨범이 나오기 전일 거예요. 그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존 메이어가 한번 다 발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인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 전일 거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뭐 Your Body is a Wonderland 막 부르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쟤는 뭐야 막 사랑 노래 부르는 애가 무슨 기타리스트야 막 그렇게 했다가 뭐 나중에는 뭐 그냥 다 지금은 평정 지금은 존 메이어 욕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뭐 저는 그때부터 막 워낙 그런 거 좋아했으니까 Your Body is a Wonderland가 왜 안 좋은 거지 하면서 막 카피하고 있었는데 막 리온 막 카피하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맥기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워낙 그냥 독창적으로 해버리니까 또 어떤 거 보면 또 막 되게 막 젊고 막 어릿하면서 그냥 요즘 애들 같기도 하고 어떤 영상 보면은 또 어떤 거 보면 완전히 그렇고 그리고 라이브가 항상 달라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맞죠? 보면은 항상 달라. 진짜 실력이 너무 대단한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크 기타리스트 사건 아시나요, 두 분 혹시? 인스타그램 기타리스트라는 저도 몇 번 여러분도 무조건 봤을 거예요. 그 지아코모 투라라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씩 인스타그램에서 막 되게 멋있게 기타 치고 그렇게 유행하신 분이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자기가 친 게 아니고 페이크 친 거고 남의 친 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플레잉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인 것도 있고 자기 안 치고 붙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탭으로 팔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음악신이 막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유튜브는 기타를 걔는 지금 전쟁이 뭐 원자 폭탄이 하나 떨어졌어 지금. 엄청난 지금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런 인스타그램 기타리스트라는 그런 하나의 장르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근데 그러니까 어쩌면 그거랑 완전 정반대되는 음악성으로 기타를 하는 맥기 같은 사람들이 또 뭐랄까 이런 사랑을 받는 것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거는 맥기는 그거는 진짜 오리지널리티가 엄청나잖아요. 막 남의 걸 베낄 수가 없는 게 진짜 쟤 뭐야. 그러니까 그 매번 칠 때마다 다르고. 맥기 좋습니다. 지금 팟캐스트 들으신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제가 아래에다가 다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캔디라는 노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디가 되게 예뻐. 그러니까 그런 음슴한 분위기에서 이상한 걸 치지만 그냥 메이저거든. 그냥 뚜루뚜루루루루루루. 근데 그 뒤에가 미쳤으니까 그냥 다이토닉으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는 나오는 거는 완전 무슨 막 좀비 나올 거 같고 막 덤덤덤덤덤덤 이러면서 막 이상한데 그런 게 진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즈를 전공했는데 재즈 같은 경우도 막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음악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또 되게 예쁜 멜로디들을 가지고 있는 곡들이나 플레이 스타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게 다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이제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한 적이 있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시회 같은 거 가서 이제 유명한 화가들 이제 일대기 같은 거 봐도 되게 뭐 막 입체파 막 이런 특이한 이런 사조를 창조한 사람들도 근본은 다 데생 엄청 잘하고 이제 색칠 엄청 잘하고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이 새로운 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맥기를 잘못 따라하면 기타 꿈나무들이 맥기를 잘못 따라하면은 맥기가 잘못 따라하면 그냥 못하는 사람 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단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만큼 조금 기본에 대해서 되게 훈련하고 되게 씁쓸한 맛도 많이 보고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랬는데 여기에 이런 식의 스타일을 했을 때 되게 좋더라라는 거를 해보고 보통 새로운 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캐나다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좀 그런 풍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해놓고 반응을 좀 다 칼차단하고 자기가 어떤 정한 기간이라던가 뭐 그런 작업량이라던가 그런 기간 동안에 채워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맥기 씨도 인생 2회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시도하고 이 음악 스타일이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조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약간 저는 젊은 이제 남자분들 보면은 제 아들이 둘이니까 다 제 아들의 대입이 자꾸 되는데요. 아유 참 열심히 살았구나 맥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얘기들인데 그러기엔 얘가 너무 어리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나이 속였을 수 있어요. 아 그 말씀하시면서 딱 떠오르는 게 약간 예전에 너무 좋은 예제를 말씀해 주신 게 옛날에 막 존 콜트레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아방가르드 하고 막 마일스 데이비스 비치스 브루 하면서 막 진짜 이상한 거 막 할 때 그때 마일스 데이비스나 존 콜트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접한 사람들이 보면은 쟤 뭐가 막 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져. 그리고 진짜 막 치는 거랑 진짜 한 끗 차이거든. 정말 아무거나 하는 거랑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때문에 갈리는 건데 말씀한 거. 근데 그분들은 비바부터 충실하게 다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랑은 조금은 다른 건데 또 다른 얘기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은 케니지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존 메이어 싫어했던 그런 느낌처럼
재즈 음악을 공부를 할 때 케니 G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웃음벨? 뭐 케니 G 하면 역시 케니 G 이러면서 비웃는 조롱하고 그런 대상이었어요. 이해는 갔죠. 왜냐면 케니 G라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음악과 되게 진실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맨날 비밥 스케일 막 1625, 막 12km, 12km 돌리면서 막 얼털 스케일 막 치는 애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시에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겠지만 미국에 있는 그런 어디 대학교에 그 교수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험버 컬리지라는 학교 다녔는데 와가지고 케네지 얘기를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웃음벨 타이밍하고 다 웃은 거야. 강당에 있는 몇백 명 애들이 다 웃어.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딱 하는 거야. 여기 색스폰 부는 애들 다 손 들어봐. 다 불러. 너 전 세계에서 딱 두 딱 불고 이 사람 케니지네 할 수 있는 그런 톤 가지고 있는 색스포니스트 누구 알아? 난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엄청나게 그 사람도 마일스 데이비스랑 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난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 할 말 없는 거죠. 딱 두 불렀는데 케니지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는? 색스폰인데 보컬 말이잖아요. 마이크 부블레 이런 거 알겠어. 근데 색스폰이나 악기로 톤은 트럼펫은 누구 있어? 챗 베이커, 폴 데스먼드. 또 누구 있어? 모르는 거야,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톤 만들려면 어떻게, 그런데 웃긴 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케니지가 옛날에 그런 약간 좀, 뭐라고 하죠? 그런 좀 편한 음악을 하기 전에 비밥을 한 앨범이 하나 있어요. 찾아보면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난 아니야. 그냥, 비밥 겁나 잘해.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걸 하다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음악의 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나누는 거는 참 되게 어려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그런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롬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요? 네. 저 너무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잠깐 뇌 정지가 와서 한 10초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룰라톤 얘기 하고 싶었어요. 룰라톤을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릅니다. 보내주신 건지 몰랐어요. 네, 룰라톤은 이제 미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같이 일본의 나고야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 듀오고요. 앰비언트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멀한 전자음악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룰라톤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집에서 만드는 음악 약간 이런 컨셉이래요. 그래서 룰라비 플러스 톤 해서 룰라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팀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음악을 원래는 밴드를 했었어요. 저도 보컬이랑 백킹 기타를 치면서 이제 곡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처음 작곡을 한 게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동요 작곡반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거기서 동요를 만들면서 작곡을 한다는 거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계기가 있잖아요. 선배님. 엘리트 코스. 우리랑은 다른 클래스인데? 감사합니다. 선배입니다. 장난이고요. 그래서 곡을 처음에, 그러니까 음악을 열심히 연습하고 멋있게 음악을 한 사람들, 이제 이 두 분이시라면은 저는 진짜 그냥 일상적인 소재로 재미있게 내가 가사랑 멜로디를 창작을 한다는 기쁨을 먼저 느낀 거예요. 어렸을 때. 담임쌤이 동요 작곡가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각인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제가 그 이후에 그레이트풀 데드, 라디오헤드 약간 요런 되게 약간 허무주의, 약간 공허하고 약간 우울하면서 멋있고 이런 음악을 좋아해서 저는 완전 락키드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멜로디가 너무 밝은 거예요. 내가 쓰는 곡은 다 약간 유치한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앰비언트에도 빠졌어요. 제가 일본 나이 19살에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서 패션 공부를 좀 염두에 두고 어학을 하러 갔다가 거기 보면 시부야에 되게 유명한 레코드 가게가 있어요. 그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제 기억이 안 나. 타워 레코드인가? 그런 데서 이제 그 주의 앨범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앰비언트라는 장르를 전혀 몰랐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냥 심심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돈은 없고 해서 맨날 가가지고 서점이나 이런 데서 레코드숍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앰비언트라는 장르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일본 앰비언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약간 코드도 비트도 확실하지 않은데 뭔가 아무튼 음악이 좋아.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좀 브라이언 이노부터 해서 막 찾아 듣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언젠간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없었어요. 음악이. 너무 없어서 이제 계속 듣던 것만 듣고 되게 모두가 듣는 그런 앨범들만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스포티파이에서 계속 디깅을 하다가 룰라톤 음악이 떠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충격받은 게 전 제가 만든 음악인 줄 알았어요. 그 앰비언트라고 하면은 전자음악에서 되게 유래가 됐기 때문에 되게 멋있고 날선 소리, 약간 쇳소리, 약간 되게 약간 귀를 자극하는 그런 좀 멋진 그런 계열이 한국에선 더 인기 있거든요. 약간 슈게이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삐 하면서 모듈러를 막 엄청 복잡하게 쓴. 근데 룰라톤은 엄청 심플하고 앰비언트 전자음악 바탕인데 약간 우쿨렐레 소리나 마림바 소리, 약간 애들 토이 이런 장난감 악기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애를 키우니까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하면서 엄청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 레코더 이게 테이프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여기서 듣는 걸 한번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룰라톤이 4월 달에 낸 앨범인데 제가 지금 설명한 음악이 뭔지 들어볼게요. 들려요? 네. 끝났나? 끝난 거야? 오, 장난 아닌데? 잠깐만요. 백제 생겨볼게요. 뒷면 너무 많이 들어서 끝난 거 같고 나온다. 약간 이런 심플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들이 4월 달에 내한을 했어요. 와, 대박. 근데 제가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같이 공연을 하자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는 아니고 중간에 뭐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도 애가 둘이고 너도 애가 둘이지.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고무받았던 거는 이제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고 거의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애 둘을 다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중학교 뭐 졸업하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앨범을 낸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길을 잃었어요. 잠시만요. 써놨는데. 아까 틀은 음악이 진짜 그런 네. 음악은 약간 카세트 틀면 그 아까 중간에 볼륨 조절한다고 살짝 움직였을 때 지직거리는 소리 있잖아. 그것도 네네. 음악으로 들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런 음악의 약간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룰라톤 앨범을 그러니까 앨범을 테이프로 꼭 듣고 싶어서 이제 중고를 뒤져가지고 테이프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제 샀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저도 새로 올해 이제 앨범 작업할 때 카세트 플레이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기가 좀 어린이가 되고 학교도 가고 하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아는 많은 음악가들은 보통 그러면은 음악을 좀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계속 그 일상 속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앨범도 꾸준히 낸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멋있다. 진짜 겪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네,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음악을 듣고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그게 아마 그 동질감이 이제 외국어니까 전달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껴졌는지 저한테 되게 좋게 이제 해주고 인스타그램으로 또 DM을 주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들었던 앨범 중에서 가장 저한테 큰 영향을 준 게 룰라톤 앨범이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굿 바이브 음악 팟캐스트를 하는데 되게 큰 약간 저한테 영향을 준 너무 좋네요. 그런 팀이에요. 그 모든 내용 자체가 저희한테 그때 공유해 주셨던 곡은 되게 예전 곡이었죠, 근데
그 대기했나요? 8밀리로 사실 그게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에서 삶이 바빠지는 것도 그런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살 때 막 음악 할 때 저는 재즈 학교를 아까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즈 학교 하면서도 전 제 음악이 되게 하고 싶어 갖고 제 곡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그런 행동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죠. 야 재즈나 해라. 지금 재즈 학교 와서 니 뭐하냐. C코드로 곡 쏘는 게 뭐한 짓이냐 이런 형들이 있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주사 열심히 해라 이런 형이 있었는데 그 주사 열심히 하라는 형 중에 한 명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데 왜냐면 그 형도 그때 그 형이 저보다 10살 이상 많았지만 그 형도 아마 그때 30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막 30 넘었을 거야. 제가 그때 이제 20살 됐었으니까. 근데 그 형 하는 말이 주샤 너 지금 곡 쓰는 거 진짜 다 녹음해놓고 곡 진짜 지금 엄청 써놓으라고. 너 30살 넘으면은 그 형 그때 이제 애가 있었으니까 너 이제 음악 끝난다고. 너 영감이 사라지고 버리고 감정이 안 들어서 그런 음악을 할 수 없게 될 테니까 지금 다 해놓으래. 그 말을 이해가 안 갔는데 그때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20살짜리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내일모레 40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지현스도 이제 지현스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려 보이지만. 저도 이제 30 넘었죠.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지현스도 잘생겨가지고 어려 보이는 거지. 아, 쟤도 나이 많이 먹었어. 아니, 어때요? 뭐 애기가 수염을 길렀네요. 아니야, 지현스도 나이 많아요. 어때요, 지현스는? 아마 지현스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을 거야. 왜냐면은,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다 하고 다녔어. 왜냐면 그게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항상. 근데 그 시절에 그분은 정말 좋은 형이셨던 거 같아요.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못 알아먹었지만. 사실 저는 예전이랑 이게 성격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요즘에 T냐 F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저는 그 다른 것보다 몰입할 수 있는 시간,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음악을 하겠다고 시작한 거는 뭐 기타를 배운 거 말고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저도 앰비언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처음에 그냥 기타 앰프에다가 저는 그때 당시에 기타 앰프 똘똘이 앰프라 그러죠. SD 달린 3만 원짜리 앰프에 그 아이팟 껴가지고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노을이 지고 있는 환경에서 앰비언트 음악을 틀으면 앰비언트 음악을 트는 순간 제가 있는 공간이 바뀌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 막 우주에 떠다니는 기분도 들고 막. 근데 이제 노을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막 너무 이 몰입이 완전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음악을 나도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 이렇게 시공간을 비트는 아니면 뭐 단순히 그냥 막 좋은 곡 써야지 이런 것보다 내가 느꼈던 걸 뭔가 공유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정신적인 것도 있고 뭐 환경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머리가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대단히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현스가 너무 좋은 얘기 해준 게 사실 지현이랑 한국에서 우리 그 막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요즘에 뭐 그 주변에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향을 믹스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요즘에 뭐 주씨는 무슨 음악 들어요? 그러면 음악 안 듣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 아니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매일매일 믹스하면서 음악 듣는데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이미 지쳤다.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뮤지션을 시작을 했고 이제 젠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음악에 빠졌었던 그 시간이 진짜 그냥 뭐 음질이건 뭐건 뭘로 듣건 카세트로 듣건 뭐로 듣건 쓰레기 이어폰으로 듣건 뭘로 듣건 모노로 듣건 정말 그냥 음악이 좋아서 막 이렇게 귀에 대고 있었던 약간 그런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저 이민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갔는데
또 기억나는 게 저희 막내 삼촌, 저희 할머니 집에 막내 삼촌이 같이 살 때는 대학생이었겠죠. 이제 잘 공부한다고 이제 그 카세트테이프 라디오를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라디오를 사줬어 할머니가.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거 나오면 녹음해가지고 이제 영어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들을 공부하시려고. 지금이야 뭐나 잘 돼 있지만 뭐 거의 30년도 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이렇게 듣는데 이제 그런 공테이프가 있고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거를 저는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다가 좋은 음악이 나오면은 눌러서 녹음하고 저희 첫 레코딩은 그거거든 사실. 녹음한 다음에 듣고 다시 테이프로 해서 들어보고 얼마나 행복했어 그때 진짜 그런 거 그리고 막 근데 그런 감정들 아직까지 나의 인생이 일부러 남아있거든요. 그런 좋은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느낌들. 그래서 지현스한테 야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썩은 거 아니냐 이제 어떻게 음악 못 하고 음악도 못 듣고 근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동을 준 다 옛날 노래잖아. 우리가 지금 뭐 맥기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케이스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곡 무슨 곡 좋아요? 그럼 요즘 곡 잘 안 나오거든. 다 옛날 거 좋아한다고 나오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 맞죠? 그게 우리가 뭔가 우리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향수에 젖어 있는 거냐. 사실 음향하는 사람들은 아까 콜드플레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콜드플레이 너무 좋아하고 진짜 저희 최애 밴드지만 그 옐로우 지금 다시 들어보러 하면 못 들어. 왜냐면은 그 믹스나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되게 애매해요. 그게 안 좋은 거냐 아니면 뭐 일부러 한 거냐. 일부러 한 건 아니야.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시 깔끔하게 녹음했으면 그게 좋게 들릴까? 그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난 다시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지? 지금 절대 음악 못 듣거든요. 그래서 지연스한테 그때 팟캐스트 얘기하면 야 우리 팟캐스트에서 야 서로 좋아하는 음악 하나씩만 얘기하면은 게스트 불러가지고 하면은 그 순간도 그때 음악을 들을 거 아니야. 왜냐 안 듣고 가면은 준비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일적이지만 우리가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저 같은 경우. 억지로라도 음악을 좀 들어볼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룰라톤 그 공연해주실 때 그때는 그냥 각 잡고 들었거든. 그냥 왜냐면은 아시죠? 근데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 준비해내니까. 일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일이지만 좋은 일인 줄 다시 먼저 듣는데 그 8mm로 촬영한 거라고 되게 이거 저 화면이 27인치 화면으로 보면 안 돼. 그 미니 플레이어로 줄여가지고 봐야 되거든. 너무 화질이 좋으면 너무 안 좋으니까 화질이 이만큼 줄여갖고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또 이런 음악이구나 이렇게 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가지고 저는 그거 하나로 지금 팟캐스트 시작한 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최근에 한국에 오셔서 강의하셨잖아요. 네네. 돌비 마스터 클래스. 네네. 근데 저도 들었잖아요. 네네 강의 들으시죠.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나이였으니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그 정도의 몰입감을 뭔가 화면이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게 제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카메라 꺼진 것 같아요. 전 아직 있으니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8mm 얘기하다가 이거 넘어가니까 되게 재밌네요. 옛날 TV에서 나오던 제가 좋게 해본다고 좋은 카메라 썼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계시죠? 자, 똑똑. 카메라가 날아가 버렸는데 이런 Can I change the cam? 이거 촬영하는 동안은 카메라 세팅을 바꿀 수 없다 그러네요. 네, 지연스 저 있으니까 계속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어렸을 때 그 느낌 몰입 이렇게 진짜 시공간이 바뀌는 느낌을 돌비 애트모스 그 사운드 시스템에서 들어봤거든요. 돌비 애트모스라고 이제 뭐 천장 보통 스피커가 저희 앞에 2개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천장에도 있고 사이드로 더 넓게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공감각적으로 어렸을 때는 싸구려 스피커로 뭔가 감성에 취해서 들었다면 이제 스피커가 알아서 그냥 나를 휘감아 버리게 만드는 그냥 뭐 감성이고 뭐 환경이고 필요 없이 그냥 그 시스템 기술적으로 주는 시스템이 저한테 그런 어렸을 때 느꼈던 몰입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곡을 쓰는 순간에 곡을 쓰면서 사실 곡을 쓴다는 게 내가 느끼면서 써야 더 잘 써지잖아요. 머리로 막
고민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근데 이 시스템에서 내가 느끼면서 이제 곡을 쓴다면 더 정말 즐겁게 재밌는 걸 써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느꼈던 그런 꽤나 큰 몰입감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에드모스 스피커 샀어요? 아, 이제 살려고 모으고 있는데 사실 어떤 스피커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중고로 한번 이렇게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제 카메라가 살아날 수가 네. 없다고 메시지가 떴네요. 사실 제 방에 지금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얘가 그 시간상으로는 되게 오래 갈 수 있는데 얘가 HDMI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 네. 껐다 키면은 껐다 켜서 합칠 수 있으니까 껐다 키면은 제가 페이스타임 카메라는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해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갔다 할게요. 자, 잠깐 멈춰볼게요. 네. 네.